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용학의 하나씩의 별이라는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목이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그냥 별이 아니라 하나씩의 별. 하나씩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속에는 각 개인, 그쵸? 각 구성원 하나하나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공부를 합시다. 핵심 주제는요, 희망을 품고, 바로 별이 이제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유이민, 떠돌이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떠돌이 그 삶의 애환을 갖다가 이제 중심 내용으로 이제 하고 있네요.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면요, 이제 색채의 이미지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즉, 뭐 검은색, 푸른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1년의 마지막 구절과 4연의 마지막 구절이 반복이 되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 리듬을 형성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준다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유랑민과 시적화자. 그러니까 이제 화자와 유랑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의 별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좀 연관시킬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는 이제 귀향하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화자는 그렇죠. 이제 이런 유랑민과는 또 다른 이 화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고향이 아닌 오히려 서울로 향한다. 이 함경도가 이제 고향인데 이 고향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로 향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열차의 지붕 위에서 함께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어떻습니까? 변환기의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품고 있는 이 저마다가 바로 이제 하나씩의 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 이게 바로 희망 이게 바로 별인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시에서 이제 귀향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제 다양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이제 그려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제 돌아오는 귀향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랑민들이 이제 있고 이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방 전에는 이제 고향을 떠났을 거 아닙니까? 가난, 어려움과 이제 고초, 그렇죠? 이 유민들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근데 해방된 고국,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쫓겨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귀국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일제강점기 이제 중국, 러시아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각지에서 유랑을 떠났던 이민자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귀향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또 이국적 시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국을 떠나 저마다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시어들이 좀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민들의 처지를 생생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또 자연모를 활용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민들의 희망과 기대감, 별이라는 거죠. 별, 그렇죠? 또 유사한 통사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또 강조하는 면이 이 본문에서 이제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여기 사람들 여기 나왔네요. 여기 사람들 이런 것이 바로 통사구조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고향은 돌아가야 할 곳이긴 하지만 결국 해방 전국의 이 황폐화된 현실, 그렇죠? 해방이 됐지만 현실은 황폐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귀속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단단히 잠겨졌다. 하면서 의문형 어미로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서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 검은색이라든가 탄탄히 굳세게 아주 세게 잠겨졌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되고 폐쇄된 그러한 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적 상황이. 그래서 이 검은 열차의 검은 문은 이제 고단한 현실에 놓인 이 유랑민의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암담하고 어두운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바람 속을 달리는 이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그것도 이제 화물열차입니다. 그죠? 우리 그 일반 승객 열차가 아니라 화물열차의 지붕 위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건 뭡니까? 당시의 시련과 역경,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각기 드러누워. 그렇죠? 제각기. 하나씩의 별이라는 제목 떠올리셨죠?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그렇죠? 일심동체가 되겠죠.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그렇죠? 모두가 생각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별은 바로 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고향에 대한 향수, 어떤 그리움을 보여주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둠의 이미지와 밝음의 이미지가 서로 또 대비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가보실까요?
두만강 저쪽, 두만강 너머라는 얘기죠. 만주와 간도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온 사람들, 또 자무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중국 헤이룽장성이라고 해서 러시아 접경입니다.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 그리고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어떤 그 큰 탈, 큰 뭐 어떤 일을 치르고, 그쵸? 이 고향을 떠났던 이 유민들이 객지에서 겪었던 어떤 갓난 신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갖은 고생 끝에 또 고초를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은 눈보라 치기 전에, 그쵸? 춥기 전에 어때요?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쵸? 객지에서 이제 고단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남도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만강 저쪽 사람들,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 또 남도 사람들, 이렇게 이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지금 어땠습니까? 반복을 하고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열거가 된 거고요.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 된 거고요. 또 우리 민족과 유랑민들을 갖다가 제시한 겁니다. 북어 쪼가리, 자, 쪼가리 한 걸로 가서 이제 뭐 보잘것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초담배, 그냥 담배도 아니고 초담배예요. 또 밀가루 떡,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나누어서 먹습니다. 또 나름대로 요기하며, 그렇죠? 시정화자가 나왔어요. 나야, 이 서울이 그립다. 자,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가는 그쵸. 이제 서울이 이제 고향이 아니거든요. 이제 서울이 그리워 고향 가는 사람들하고는 딴 방향이라는 겁니다. 딴 방향.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서울로 가는 사람들과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화자는 또 유랑민과 또 다른 고민과 어떤 그 아쉬움, 안타까움, 그쵸? 이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 이제 유랑민이 귀향하는 상황과는 또 자신이 고향이 아닌 서울로 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향수죠. 이 변한기 이 현실의 불안감을 좀 드러내는 거고요. 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려 있고 이런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의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푸르른 바다와 거리를. 자, 푸르른 바다는 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창밖으로 바라보던 장면을 이제 과거에 떠올리는 겁니다. 해방 전에요. 그래서 서러운 정서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서름 많은, 그죠? 서름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죠? 창이 이제 흐렸다라는 걸 볼 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고향을 떠날 때 유랑민의 이 암담한 마음, 그죠? 예, 어두운 마음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서럽게, 그죠? 내다보던 골짜기 반복을 쓰면서 고향의 골짜기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갈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헐벗은 채.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가난한 채, 그죠? 귀향하는 이 사람들과, 그죠? 과거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면서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이의 슬픔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유랑민들의 과거의 고향을 떠날 때의 장면을 화자가 떠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연민이 이 속에는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화자의 연민, 유랑민들에 대한 연민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우리 유랑민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 그러니까 이제 나도 마찬가지다. 유랑민과 마찬가지로 나는 뭐다? 동질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똑같은 마음인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병상련. 그쵸? 예. 나라에 기쁜 일 많아. 그쵸? 해방이 됐으니까 기쁜 일이 많겠죠. 울지를 못하는. 그쵸? 해방의 기쁨 때문에 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나라는 기쁜데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슬프다고 울게 된다면 그거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함경도 사내는 바로 시적 화자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총을 안고 볼가라는 것은 러시아 서부의 볼가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러니까 결국 이 시적 화자는 이제 러시아 볼가강에서 병정으로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이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는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한마음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그러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끝났죠. 이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요. 시적 대상에 이제 주목하게 되고 집중시킵니다. 별에. 그렇죠? 여운을 남겨주고요. 독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또 화자가 유랑민들과 함께 그렇죠? 열차에서 쳐다보는 이 별은 저마다의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의 의미가 지금 여기서 드러난 거고요. 또 자연물의 별이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유민들의
소망과 희망을 제시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서도 이 희망을 밝히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